왜냐하면 이제 이 NLP와 체면은 그냥 사촌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면 속에 NLP가 있고요. NLP 속에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과 NLP가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합집합으로 본다면 또 뭐 NLP가 갖고 있지 않는 체면의 영역이 있고 또 체면이 갖고 있지 않는 NLP 영역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NLP를 이미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체면은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체면과 NLP는 둘 다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거든요. 마음. 그래서 마음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 이제 윌리엄 제임스, 이른바 심리학의 아버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나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싶은데 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되지? 나는 우울증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난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데 이게 안 되지? 난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데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왜 안 될까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의식의 노력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무의식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처럼 무의식이 제대로만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면 영구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의식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니까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체면이나 NLP와 같이 이제 무의식을 하려고 하면은 빠른 변화를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른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체면 NLP를 활용해서 뭐 학습의 집중도도 높이고 또 자존감도 키우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공부하기 전에 한 3분이라도 그렇죠. 마음을 가다놓고 이렇게 딱 자기 암시라면 공부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체면 NLP를 활용을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체면 NLP 뭐 명상이나 시각화나 이렇게 이제 암시를 주면서 긍정적 암시를 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에 집중도가 엄청 커지겠죠. 그런 반에는 왕따 이런 것도 안 생기죠. 그럼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데 체면 NLP와 같은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면은 빠르다. 자, 우리는 투네라 마음의 왕국인데 왕국이 이제 제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제왕으로 역할을 잘 못해. 왜냐? 우리 어릴 때 이 마음에 관련된 공부를 못했거든요. 어릴 때 체면이나 NLP를 배운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교육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모님도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준 적이 없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뭐 영어 수학은 가르치지만은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것인가,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죠. 왜? 부모님도 마음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고 학교 선생님도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처럼 체면을 배우고 NLP를 배운다면 이게 가능하죠. 체면 NLP는 마음의 사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음이란 왕국의, 두뇌란 왕국의 어떤 왕국을 다스리는 제왕술이다. 마음의 제왕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는 이제 컴퓨터를 본다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까는, 이제 프로그램으로서의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설정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른바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컴퓨터로 본다면 컴퓨터에 의해 깔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두뇌에도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체면 NLP를 배우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까는지를 잘 몰랐지. 그래서 과거에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면은 우울증, 불안증을 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공포증에서 공포증을 안고 산단 말이에요. 자, 누군가한테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억울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지. 약을 먹죠. 약을 먹거든. 이제 지금은 병원에 약을 주잖아.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비유를 해본다면은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신이나 알약을 가지고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 내가 엑셀이 필요하네, 또는 뭐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하네. 그럼 내가 프로그램 새로 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 우울증, 불안증,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면, 이런 거 내가 지우고 싶어. 그럼 우울증, 불안증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떤 꿈, 비전, 어떤 목표, 뭐 자신감,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좀 부족해. 그럼 그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거지. 자신감의 프로그램, 뭐, 어떤 비전의 프로그램, 뭐 사명의 프로그램, 어떤 뭐 또는, 내가 사람들 대화를 잘 못하네.
공감적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떤 그런 언어적인 프로그램을 또 까는 거지.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그램 설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프로그램에 의해 반응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난 그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체면 NLP 이전에는 나는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는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은 몰랐죠. 자, 내 인생의 모든 건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제 이 체면 NLP는 무의식을 다루는 것이고 무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해주면은 이거는 영구적으로 세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을 수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특히 이제 우리 우승영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경우는 내 아이를, 즉 우리 우진이를 최고의 영재로 키울 수도 있고요. 최고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최고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키워줄 수도 있겠죠. 또 우진이와 비슷한 여러 또 아이들한테 비슷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아동들을 위한 뭐 체면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이거죠. 혹시 아동들을 위한 체면 상담을 하는 분 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체면이나 NLP나 이렇게 이제 무의식을 다루는 영역들은 지금 무한대로 어떤 직업적인 비전이 있는 그런 영역이다 저는 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영성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영성. 자, 영성이라는 게 꼭 뭐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성장, 의식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막 물질적으로 돈을 막 벌어보니까 돈을 버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돈을 많이 벌어봐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데 왜 그렇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 세계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진정한 행복은 물질 세계에 있기보다는 어쩌면 정신 세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자각.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물질 세계에서도 성공을 이루는 게 물론 중요해요. 뭐 성공은 중요하죠. 근데 나의 어떤 내부적인 이 마음의 세계에서도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 진정한 성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 중에서도 의식보다는 무의식, 잠재의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래서 무의식이란 단어나 잠재의식이란 단어를 뭐 블로그나 또는 뭐 유튜브에 쳐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전문가들, 잠재의식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근데 무의식 잠재의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체면이고 NLP잖아요. 또는 명상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너무나도 열려 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달리면서 말뚝을 박으면 내 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체면 NLP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역은 내가 땅을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거는 내 영역이야 표시를 해버리면 내 전문 분야가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동을 위한 체면 상담을 해보겠어. 이제 아동을 위한 체면 상담. 그러면 그건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말뚝을 박았으니까. 또는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여주는 체면. 그것만 가지고도 갈 수 있어요. 학습 집중도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체면 상담. 아이들의 자존감에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요즘 엄마들이 많이 똑똑하거든요. 아이들이 클 때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근데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주지? 잘 몰라요. 그럼 그런 걸 주도시키죠. 그렇죠.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체면 상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아이들 자존감 높여주는 거 뭐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겠죠. 또는 뭐 아이들이 친구를 잘 사귀게 만드는 체면 상담. 그거 필요하네요. 아이들이 이 친구 사귀는 것에 굉장히 또 고민을 한다니까요. 특히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새 학기가 되면 이제 3월, 4월 달에는 애들이 다 긴장을 하는데 왜 긴장하냐면은 새로운 반에 혹시 내 단짝이 없으면 어떡하지?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둘이 다 단짝이 있는데 나만 단짝이 없어가지고 혹시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책상에 앉아있고 이러면 큰일 나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달 2달 동안은 애들이 서로 단짝 만들기에 막 혈안이 돼 있어. 그때 단짝을 만들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잖아요. 한 학기 내내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그 마산에 있는 어떤 애도 저기 어떤 학교로 갔는데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교 하필이면은 그 어떤 지역의 고등학교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던 애들이 그 고등학교를 다 올라가거든. 걔들 이미 친한 상태로 다 올라왔어. 나는 타 지역에서 그 고등학교를 갔어. 다른 애들은 다 친한데 나만 타 지역에서 갔기 때문에 외톨이가 된 거지. 그렇게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친구도 한 명도 없고 하필이면 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같이 같은 방 쓰는 애도 나랑 친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성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체면 상담을 줌 미팅을 통해서 받았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전학을 갔어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친구 사귀기 뭐 참 테마는 굉장히 많죠. 그 테마 하나만 잡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참 많다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마음의 세계, 이제 체면은 결국 마음의 세계를 다루는 건데 NLP와 체면은 똑같이 마음의 세계예요. 심신상관성, 마인드 바디 커넥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마음을 바꿈으로써 몸도 바뀌어지고요. 또 우리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른바 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니까 웃을 수가 있다. 내가 밝은 표정을 의식적으로 연출하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마음이 밝아지니까 또 표정이 밝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열정이 세니까 열정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또 열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은 하나다. 자, 체면을 활용해서 우리 마음을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체면을 통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버린다면 우리 몸도 우리 말이나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빠르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체면도 오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NLP도 오감을 활용하지만은 체면도 오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체면을 유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넓은 바다를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야 되겠죠. 또는 뭐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하세요. 그 이미지잖아요. 자, 바다의 파도 소리 들어봅니다. 파도 소리 청각. 자, 모래사장을 밟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발바닥에 와닿는 모래의 촉감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자, 모래의 까칠까칠한 느낌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촉각, 신체 감각이잖아요. 자, 이 오감의 작용에 의해서 오감이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체면에 잘 들어가거든. 또는 뭐 긴장을 푸는 거 맞으면 자, 몸에 긴장을 풉니다. 힘을 뺍니다. 자, 이마에 힘을 빼고 위아래 눈꺼풀 힘을 쭉 빠진다고 상상하세요.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그 편안한 느낌이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느낌에 집중하면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체면도 결국은 NLP처럼 오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감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자, 언어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언어가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 그죠? 언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데 불행한 생각을 하진 않겠죠. 자,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좋은 일을 생각하지 안 좋은 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긍정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체면 상태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암시를 해주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겠죠. 뭐 발표 불안을 없앨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온다 라고 암시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발표 못하는 상상을 할까요? 잘하는 상상을 할까요? 잘하는 상상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나는 너무나도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었어. 어떤 옷을 입더라도 아주 옷이 잘 맞고 너무나도 예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쁜 모습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쁜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어떻게 그렇게 예뻐질 수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가는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너무 예뻐. 저분은 왜 저렇게 예쁘지?
이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언어와 어떤 마음의 상상은 연결돼 있다 이거지. 또 언어와 그리고 이제 이 신체 에너지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 오링 테스트에 보면은 사랑했을 때 이 힘이 굉장히 강한데 반대로 미움하면서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오링. 그러니까 긍정은 힘이 강해지고 부정은 힘이 약해진다. 뭐 이런 걸 많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면은 당연히 무의식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고요. 이제 온요대사의 이제 해골물 일체 유심조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 똑같은 해골물이었는데 밤에는 시원했는데 낮에는 이렇게 구역질이 날까? 구역질이 나게 만드는 이 물맛을 차이를 만드는 건 뭐지? 결국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는 대로 물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와 사랑으로 바라보고 희망과 비전으로 바라본다면 인생이 정말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바뀌죠. 근데 이제 똑같은 인생을 막 짜증과 후회와 뭐 어떤 미래의 암담한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뭐 지옥처럼 끔찍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현실을 이제 천국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도 이제 의식 차원이라기보다는 무의식 차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자, 체면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는 체면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흔한 일상의 트랜스로 본다면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것, 몸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려 있는 것, 뭐 어떤 것에 집중되고 몰입되는 것 이런 게 다 체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반복적인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 것, 리듬, 뭐 북을 치거나 깽가리를 치거나 기도문을 엎조리거나 그죠? 이런 반복적인 리듬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체면으로 이제 봐야 되겠고, 어딘가 이제 몰입되는 거, 뭐 소설을 읽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사람과 대화에 집중돼 있거나 강의에 집중돼 있거나 이게 다 이제 체면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멍한 상태, 뻥 뚫려 있는 상태, 시야가 넓어지고 뭐 넓은 바다를 본다든지 뭐 넓은 도로를 이제 운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체면이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체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라는 것 하나의 체면인데 이제 우리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면 우물만 보이는 것처럼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 안에서 세상을 보면 문제만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삶이 그냥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똑같은 삶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자, 문제에 집착한 사람들도 문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자, 빠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체면이다 이 말이야. 빠져 있다, 빠져든다 다 체면이죠. 근데 좋은 쪽에 빠져들었느냐, 나쁜 쪽에 빠져들었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울증도 체면이죠. 불면증도 체면이죠. 분노 조절 장애, 뭐 공황 장애,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 무슨 증이라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다 체면이라고 봐야죠.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이고, 불안증은 불안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이고, 뭐 불면증은 잠을 못 자는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이고, 대인 공포증은 사람 만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 반대도 체면이겠지. 목표 중심의 인생을 살면 목표에 빠져 있으니까, 목표에 집중하니까 목표 체면에 걸리잖아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가치라는 것도 내가 어떤 것을 신봉하는 것도 체면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체면이고 부정적인 것도 체면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면 치료를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빠져들도록 도와주는 거지. 뭐 우울증 같은 우울한 기분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면서 기분 좋은 기분에 빠져들도록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자, 어떤 발표 불안증 같은 게 발표 불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발표를 잘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 발표 자신감을 심어준다면은 발표를 잘하는 쪽으로 갈 거다 말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 잠을 꼭 자야 된다. 뭐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잠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잠을 자건 안 자건 편안한 상태가 되겠고. 우리는 고민 안 하잖아요. 뭐 잠을 잘 잘 수도 있고 뭐 하루 정도 잠을 뭐 못 자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잘 수도 있지. 뭐 고스톱을 치거나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또는 뭐 내일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업무상으로.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잠을 안 잘 수도 있잖아요. 그 잠 안 자는 것에 별 고민을 안 하거든요. 즉 집착을 안 하거든. 근데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에 신경 쓴단 말이에요. 신경 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끔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에는 벗어나게 만들고 좋은 것에는 빠져들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죠. 요즘에 마약 이런 것도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벗어나게 할 수 있죠. 근데 마약은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왜 마약을 싫어하게 만들면 되죠. 마약이 혐오스럽게 느끼게 만들면 되죠. 마약을 섭취하는 것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연결시켜주고 마약을 끊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천국 같은 기쁨으로 연결시켜준 겁니다. 신경회로를. 근데 지금 신경회로는 마약은 너무 그렇죠. 마약에 길들여져 있는 거지. 마약을 섭취해야만 행복하고 기쁘고 살 것 같고. 그 반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가 NLP나 체면을 통해서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지. 마약을 섭취하는 것은 내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파멸시키고 내 가족 또 어떤 집안 식구들 뭐 친척들까지도 막 황폐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근데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더 크게는 또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는 긍정적인 이제 천국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프로그래밍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신경체계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는 쪽으로 반응을 하겠죠. 음식 끊는 것과 똑같잖아요. 나는 라면을 안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계속 먹고, 뭐 라면 먹는 걸 아주 혐오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우리 NLP에서 배웠잖아요. 라면하고 뭐 어떤 설사똥이라든지, 오마이트라든지, 뭐 썩은 쥐라든지, 또는 뭐 회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같이 섞어버리고, 손바닥 비비는 거 이제 해봤죠? 또는 이제 라면에 꼬들꼬들한 요거하고 우리 회충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 라면의 꼬들꼬들한 모습을 하이양식, 이게 칼라냐 흑백이냐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전개화면이냐 이렇게 하이양식을 따지는 거예요. 회충을 상상해. 회충에 또 하이양식을 따져가지고 이 라면의 하이양식을 회충의 하이양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라면은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이게 고통 아니 고통. 이렇게 우리가 NLP에서 이제 훈련했던 것처럼 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체면 NLP는 바로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면을 하면서 NLP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NLP를 하면서 체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체면 따로 NLP 따로가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내담자 상담할 때 이 사람은 이걸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 끊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이 사람한테? 그러면은 필요한 것에 어마어마한 어떤 즐거움, 기쁨을 연결시켜 주면 무의식 속에서 고통을 피해 즐거움을 얻는 쪽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 착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체면인데 즉 할 수 없다라는 착각, 이런 무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력감, 우리 제한적 신념. 자, 다른 사람들은 강의를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난 잘할 수 없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를 잘하지만 난 유튜브를 잘할 수 없어, 이런 착각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체면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 마치 이제 야생 코끼리를 이제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 새끼 코끼리를 그 나무둥지에 메워두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커서 어미 코끼리가 되면은 아주 작은 새 말뚝에 박아두지만 이 코끼리는 도망을 못 가. 왜냐하면 나는 도망갈 수 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즉 도망갈 수 없다라는 체면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인간도 이렇게 부정적인 체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없고, 나는 유튜브를 잘할 수가 없고, 나는 상담을 잘할 수 없고, 나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체면에 걸리는 사람 많잖아요. 할 수 없다 체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다는 체면에 걸리게끔 해야지. 애들 같은 경우에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없어, 나는 운동을 잘할 수 없어, 나는 친구를 잘 사귈 수 없어, 할 수 없다라는 체면에 걸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그 애들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꿔줘야지. 자,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일깨워줘야죠. 체면은 바로 그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보세요.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같은 용어를 하는 건 아시죠? 근데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주로 심리학 쪽에서
이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런 심리학 관리에서 무의식을 많이 사용을 해왔고, 이제 성공학, 자기개발 성공학 쪽에서는 주로 보면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같은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무한한 잠재 능력은 어디에 있죠? 바로 잠재의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잠재의식 안에, 즉 무의식 안에 있다는 이야기지. 즉 우리 무의식 안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라고 했을 때 그 잠들어 있는 그 인이 뭐냐? 그게 바로 잠재 능력이에요. 애들한테 바로 이제 이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할 수 있다 체면을 이제 걸어줘야죠. 너는 뭐든지 가능해. 네가 마음 먹다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너 운동도 잘할 수 있어. 친구 잘 사귈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가능해. 인간은 뭐든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 봐, 잠재 능력이 잠들어 있는 거야. 네 안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어. 이걸 이제 일깨워주는 거야. 자, 그런 쪽으로 이제 체면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겠죠. 2002년도에 뭐 대한민국 할 때 그 대한민국이란 그 어떤 구호 자체가 함성 자체가 집단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집단 체면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런 이제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구호도 체면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문화 이 문화 자체도 또 체면이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체면에 걸리는 거잖아요. 김일성 체면. 우리나라 보면 뭐 지역색도 체면이죠. 뭐 전라도, 경상도 지역색이 다르잖아요. 전라도 체면, 경상도 체면, 뭐 충청도 체면, 뭐 서울 체면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당연시하는 이건 당연해라는 어떤 느낌과 그런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당연하다는 이 느낌 이거 자체도 하나의 체면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를 먹는 밥을 먹는데 김치는 없었으면 안 돼. 어떤 음식점에 가든지 간에 김치는 당연히 나와야 돼. 김치를 당연히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김치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뭐 음식점에 갔는데 김치가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는 건 깨어나는 거지. 빠져 있다가 깨어나는 거. 왜 김치가 없지? 깍두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뭐 깨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식하고 알아차린다. 이거는 체면에서 깨어나는 거지. 깍두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쭉 됐고요. 그럼 체면이라는 건 뭐냐? 용어를 한번 봅니다. 힌노시스. 이게 이제 체면인데 힌노시스는 힌노스 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잠의 신 힌노스. 그럼 잠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체면의 면 자체가 이제 그 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체면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힌노시스를 이제 체면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잠이네. 그러면은 체면은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잠을 자면은 의식이 없잖아. 그럼 체면은 의식이 없는 거겠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체면은 의식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체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일정한 무의식의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힌노티즘은 뭐냐면 체면주의라는 뜻이고요. 힌노티스트는 체면사. 자, 체면사. 뭐 힌노테라피, 체면 치료, 힌노테라피스트, 체면 치료사, 뭐 힌노 카운셀링, 체면 상담 이런 이제 용어로 설명이 되고 이제 매저머리즘은 매저머라는 사람이 했던 방식, 매저머의 방식을 매저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매저머라는 사람은 현대 체면의 아버지거든요. 현대 체면의 아버지. 그러니까 현대 체면 아버지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저머의 방식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매저머가 현대 체면의 아버지니까 매저머리즘 자체가 또 체면이라고 또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뭐 그럼 체면은 뭐냐? 그냥 고도로 몸이 이완되고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예요. 심신이 고도로 이완되면 집중 몰입 상태, 이른바 트랜스 상태예요. 트랜스. 자, 트랜스와 체면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 바로 이제 체면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트랜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랜스는 고도로 몸이 이완되면서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암시를 주잖아요. 암시를 주면은 체면에 걸린 거죠. 암시를 적용하기 이전에 트랜스 상태라면은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주면 최면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즉 최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에 들어야지. 트랜스 다음에 암시를 주면 최면에 들어간다. 트랜스 플러스 암시는 이꼴 최면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상태, 그래서 쉽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게 최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면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 예,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죠. 최면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최면은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된다. 고도로 집중 몰입. 모든 사람들은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에디슨은 발명하는데 고도로 집중 몰입을 했고요. 저는 NLP 최면을 가르치는데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데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하고 있고요. 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하는데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하지. 뭐 음악을 하는 사람, 뭐 작곡을 하는 사람, 뭐 가수, 뭐 그림 미술 예술가, 모든 사람은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에 고도로 집중 몰입하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자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체면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공부에 고도로 집중 몰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데 고도로 집중 몰입하면은 공감적 경청을 잘할 것이고, 그 대화를 하는데 집중을 하면은 두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 몰입을 하니까 대화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고도로 집중 몰입하는 게 뭐 체면이라면은 체면은 모든 것에 필요하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데 체면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어딘가에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해야 돼요. 근데 고도로 집중 몰입을 안 하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살림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되고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영업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되고요.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교육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되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 몰입을 할 수 있다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집안에 들어오면은 집안의 일만 집중한다. 자, 시장에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말이죠. 시장에 나가면은 시장의 일만 집중하고 집안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시장에서 집안 일을 생각하고 집안에서 시장 일을 생각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자, 가정에 들어가면은, 자, 우리 우성희 선생님 이제 주부니까 가정 살림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우진이 키우고,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과 대화를 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바깥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살림을 엄청 잘 살겠죠. 일단 집을 나와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출근을 해.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야. 집안일을 다 잊어버려. 그냥. 그럼 일을 잘하겠지. 결국 이 집중 몰입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체면 공부하는데 집중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10시간 공부한 걸 난 1시간 만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남들이 1년 공부한 것을 나는 뭐 일주일 만에 또는 뭐 한 달 만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집중 몰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10시간을 1시간처럼 짧게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1시간을 하지만 10시간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달 하지만 뭐 1년, 10년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집중 몰입의 힘은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모든 두려움, 모든 장애물, 모든 방해물을 다 뚫고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집중 몰입을 하게 만드는 힘이 뭐죠? 그게 바로 체면이라는 거예요. 체면은 고도로 집중 몰입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걸 한번 잘 익혀보시라는 뜻입니다. 체면의 개념을 좀 보면요, 협의로 보면은 뭐 영화나 TV에서 보는 그런 걸 이제 체면이라고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아주 긴 소파에 긴 의자에 들어 누워서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전통적인 체면입니다. 근데 광의로 본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흔한 일상의 트랜스, 뭐 편안한 상태, 뭐 그냥 편안하게 집중 몰입하는 상태, 뭐 반복적 어떤 리듬, 이게 다 체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삶 자체가 체면이기 때문에 체면을 이제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구분하겠지만은 전통적 체면이 있다면은 에릭슨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에릭슨 체면은 눈을 뜨고 대화하는 체면이에요. 대화를 하는 것도 체면이다. 꼭 눈을 감아야만 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도 우리는 체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체면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요. 체면 기법은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기법. 이 체면은 일상의 트랜스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체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체면이 아닌 게 뭐죠? 없어요. 모든 사람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체면 트랜스의 메커니즘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건 뭐 변화라는 건 마음 치유, 뭐 몸 치료, 자기 개발, 능력 향상, 심신 수련, 뭐 성공의 삶을 사는 것, 뭐 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봤을 때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만들어야 돼. 영향력. 내 영향력 안에 누군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진이를 잘 키우려면 우진이가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자, 철을 자석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철이 자기 자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영향력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바로 트랜스 또는 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체면에 걸리면 내 영향력 안에 들어온 겁니다. 트랜스 상태다. 내 영향력 안에 들어온 겁니다. 즉, 편안하게 몸이 이완되고 자,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내 영향력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내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뭐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뭐 또는 어떤 암시를 주거나 어떤 리더십, 뭐 자기 개발, 뭐 성공, 뭐 또 영업, 비즈니스 다양한 어떤 뭔가를 내가 유도한다면 이끌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따라오겠죠. 결국 모든 거는 내가 원하는 성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치료라는 것도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게 치료죠. 영업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하는 성과 결과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본단 말이에요.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내 영향끝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영향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체면 상태에 있거나 트랜스 상태에 들어와야 된다. 오케이. 그럼 부부싸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트랜스가 깨진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싸우고 있다는 것은 탈 트랜스 상태, 탈 체면 상태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서로의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해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네. 탈트랜스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부 안 좋은 부부들은 어떻게 다시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서로의 체면에 걸리게끔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끔 서로를 좋아하게끔 만들면 되죠. 그렇잖아요. 서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우승희 선생님이 우진이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우진이 아빠에 대한 믿음 신뢰가 너무너무 크다면 그러면은 우진이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듣겠죠. 근데 반대로 사랑도 없고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귀에 안 들어오겠죠. 우진이 아빠와 마찬가지죠. 우리 우승희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사랑과 믿음 신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겠죠. 여보 내가 이번에 학사학위를 좀 따고 싶어. 또는 석사학위를 따고 싶어.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거든. 만약에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은 밀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안 들어 이 인간이. 그건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즉 나의 영향권 밖에 벗어난 거지. 그래서 남편이 내 말 잘 듣게 만들려면 남편을 내 영향권 안에 끌어넣어야죠. 그럼 어떻게 끌어넣을 것인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넣기 위해서는 레포 형성이 돼야 돼요. 레포. 즉 통하는 상태, 믿고 신뢰하는 상태, 내가 콩이라고 하더라도 콩을 파티라고 하더라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잘 통하는 또는 협조할 수 있는 상태, 협응의 관계. 협응의 관계라는 건 협조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 협조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레포란 말이에요. 레포 형성이 되면은 체면은 그냥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왜 안 들어요? 이게 레포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레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레포는 바로 이제